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공원이죠. 울산에는 최고의 경승지이자 전적지였던 도심 속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저도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이 늘씬한 몸매의 비결이 바로 산책입니다. 선생님도 걷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이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산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들이 걷는 순간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이 가을에 참 걷기 좋은 울산의 공원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이 도심에 있는데 1980년대까지는 울산의 모든 행사를 다 이곳에서 했어요. 바로 학성공원. 저는 울산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학성공원에 가보진 못했어요.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는 도심공원이거든요. 이 학성공원을 만든 사람이 울산의 성곽자 김홍조라는 분인데 이 학성공원과 김홍조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학성공원은 울산 최초로 조성된 유서 깊은 공원인데요. 울산에서 열리는 행사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열 만큼 울산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동상도 있고 공원이 아니라 박물관 같아요. 그렇죠. 네, 왠지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학성공원.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게 숨어 있죠. 여기는 뭐 들어올 때부터 이게 이제 우리 1597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이 쫙 조형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학성공원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조명연합군이 일본과 격렬하게 전투를 벌였던 현장이고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던 격전지였거든요. 이 공원이 조성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거든요. 시민공원으로 완전히 문을 연 것은 1928년 4월 15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여기가 공원으로 조성이 됐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김홍조, 추전 김홍조 선생의 재산이 여기에 다 기부가 돼가지고 공원화가 된 겁니다. 그때 돈으로 한 5,700원, 지금 돈으로 한 사람에 한 10억이 넘는 돈을 이 울산군을 위해서 김홍조 집안에서 다 기부를 했죠. 지금 울산에 사시는 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소풍을 왔던 곳이 학성공원. 거기가 뭐 봄에 벚꽃놀이 하러 자주 왔고 1980년대까지 울산 시민들 누구나가 찾아오던 사랑받던 공원이었죠. 왜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역사적인 장소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공원으로 조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나무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는 비석까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게 좀 1520년대니까 조선에 대한 침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게 특히 일본이 바라볼 때는 이곳이 이제 외성이 있었던 자리고 또 도산성 전투에서 어쨌든 간에 함락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영웅화하고 상징화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무를 맡아서 했던 건 사실은 이제 조선인들이거든요. 특히 이 일대의 거부였고 굉장히 지역의 선각자였던 추전 김홍조 선생님 집안이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을 내놨거든요. 김홍조 선생님이 1922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그 무렵부터 학성공원 일대의 땅을 거의 대부분 다 사들였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이곳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들이 이제 다 기부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일제가 생각했던 어떤 공원의 모습과는 달리 여기에다가 많은 나무, 일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뭐 벚꽃도 심었지만 매화, 소나무 이런 나무들도 많이 심어가지고 울산 군민들이 정말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제의 뜻과
김홍조 선생 집안의 어떤 공원 만들기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천만장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김홍조 선생은 큰 부자였는데요. 공원에 세워진 비석은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홍조 선생님은 너무 대단하신 게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또 직접 사신 땅을 또 개인 소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김홍조 선생님은 이 땅뿐만이 아니고 이제 울산의 여러 곳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특히 지금 작천정에 가면 정자하고 또 자기 부지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울산군에다가 헌납을 하고 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공덕비가 서 있는 겁니다. 공덕비가 있을만 합니다. 네, 이 공덕비도 사연이 참 많아요. 추전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뒤에 만들어진 비석인데, 저 비석은 누가 세웠느냐면 이 철종, 조선시대 철종이라는 임금 알죠? 네. 철종 임금의 사이였던 금능군 박영효. 박영효는 누구냐면 갑신정변의 주요 인물이 우리 역사고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지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분과 함께 바로 이 추전 김홍조 선생님도 거기에 한 배를 탔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고, 물론 박영효가 추전 김홍조보다 조금 연배였지만 두 사람이 구한말에 과거 시험 보는 현장에서 뭐 성균관하고 이런 데서 서울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친밀했어요. 평생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능이가 직접 비문을 작성해가지고 여기에 공덕비를 세운 것입니다. 공원에 공덕비를 세울 만큼 울산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왕성한 활동에 비해 김홍조 선생에 대해 아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원도 기부하고 개화파 분들하고도 친하다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김홍조 선생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네. 추전 김홍조 이분은 사실 좀 저평가돼 있다고 할까? 울산 사람들에게 참 많이 알려지진 않은 분인데, 울산이 생기고 나서 3대 재벌이 있어요. 신학성을 타고 왔다는 박윤이라는 거부가 있고, 두 번째 재벌이 바로 이 일제강점기의 김홍조, 추전 김홍조 이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울산이 아니고 서울, 인천, 부산 여러 곳을 누비면서 많은 활동을 하신 거상. 가장 현대의 재벌은 다 아시는 신격호죠. 이 울산에는 3명의 재벌이 탄생했는데, 추전 김홍조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868년에 이제 울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디? 바로 이 학생공원조 밑에 보면은 국왕서원이라는 서원동이 있어요. 옛날부터 서원이 있던 이 동네에 삼산염전하고 소금밭을 일구는 엄청난 거부였던 아버지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과거에도 문과에도 합격하고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병영선에 이제 국군 사령부가 있었잖아요. 그 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내려올 정도로 출세를 했던 분인데, 서울에 있을 때, 유학했을 때 사귀었던 사람들이 또 엄청난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김옥균, 서재필, 뭐 박영효 이런 분들하고 쭉 교류를 해가지고 일본에 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는 엄청난 사업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뭐냐면 철도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철도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올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나무. 김홍조 이분이 목재상을 딱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막 돈을 끌은 거지. 근데 그 돈을 많이 끌어가지고 쓸데없는 데 쓴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는 데만 열심히 생각했어요. 별장처럼 지내던 곳이 영호장하고 학성선언이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불교 청년회의 회장, 신도회 회장이나 이런 거 맡아가지고 워싱턴 회의에다가 우리나라의 독립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뭐 전파하는 선언문도 내고, 어떤 정신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때 특출한 활동을 하신 분이 바로 추전 김홍조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홍조 선생은 조선인이 활동하기 어려웠던 시절 부와 권력을 쥐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성공한 만큼 독립운동 지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후대 평가가 좀 엇갈린 부분이 있죠. 근데 뭐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다 됐어요. 왜냐하면 개혁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개화파, 그분들이 주로 이제 친일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1917년에 대정대례 기념장이라는 일제가 주는 훈장도 받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말에는 뭐 미니언 선거에 나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사업가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불을 일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지배청인 일제하고 척을 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선의 독립이나 조선인들의 개화나 조선인들의 교육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건 기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호경이라는 분이 구소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인인데요. 이분이 이제 1922년에 이제 우리 추전 김홍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봉선화라는 시집을 통해 가지고 추전 김홍조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놨거든요.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해로 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멤버로 활동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정언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필요가 없고요. 울산의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시절에 굉장한 이 시대의 선각자였고 훌륭한 분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조 선생은 개인의 영달을 누리기보다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했는데요. 그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홍조 선생님은 부자여서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을 더 하셨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신문을 창간한 거, 이거 굉장한 업적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1907년일 겁니다. 이게 경남 진주에서 경남일보를 만들었거든요. 그건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신문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부산의 구포은행, 지금의 경남은행의 전신이거든요. 이 구포은행 설립에도 참여하셨고, 서울의 동아일보 창간에도 참여하셨고, 굉장히 선각자 같은 일을 많이 하셨고,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뭐 선언도 개설하고, 불교 진흥회도 관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울산에 있는 청년들도 일본에 유학도 시키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죠. 50대 중반에 1922년에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깝습니다. 거의 안 하신 일이 없으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바빴죠. 왜냐하면 젊었을 시절에 한양에 가서 유학하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데 좋은 산, 나무 이런 게 있으면 산을 사고, 또 철도 개설, 또 울산에 이 학성공원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이 공원에 밤에 전기를 켰어요. 불을. 야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게 지금 울산교 앞에 이게 전기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전기회사 중력으로 일하면서 여기에다가 전부 불을 들여놓을 정도로 보통 분이 아니었죠. 김홍조 선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평생을 살았는데요.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전합니다. 울산실록에서 김홍조 선생님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여기 이제 울산실록에 딱 두 가지를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돈을 많이 모으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전 김홍조 선생님처럼 민족과 조국과 나라, 자기 고향을 위해서 돈을 쓰신 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학성공원 오늘 여기서 쭉 둘러봤지만은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담겨 있잖아요. 특히 여기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서 바라보면은 천년 항구였던 방구동 항만시설도 나오고 울산 태화강이 유유히 흐르고 너무나 멋진 장수성이거든요. 세계 문화유산을 가진 울산이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시의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건강한 사회, 신뢰받는 지도층, 그리고 모두가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 생각됩니다. 그 표본이 바로 추전 김홍조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성공원에 오시면 꼭 김홍조 선생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거부 김홍조 선생입니다.